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10시에 라디오 생방송을 하고 있던 시간에 CNN이 계속 긴급으로 전하던 화면이 처음에는 무슨 전쟁이나 테러가 난 것으로 보였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어제 발생한 초대형 폭발 참사로 사망자가 100명, 부상자는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어제 베이루트에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국무회의도 소집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요,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장기간 적재된 2,750톤의 인화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러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질산 암모늄은 농업용 비료로 사용이 되는데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화약 등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6년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보관돼 있었던 점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지난 2004년도의 뉴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월에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 당시에도 질산 암모늄을 실은 화물 열차에서 폭발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많게는 북한 주민 2,000에서 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데이트되는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행정부와 공화당과 민주당의 2차 구호 패키지도 이번 주 안에 잘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 말까지 구호 패키지 타결 짓기로 합의를 거의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실업수당이 항상 지금 걸림돌이었는데 그냥 민주당이 밀어붙인 대로 600불로 연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대표하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또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어제 1시간 반 동안 협상에서 이번 주말까지는 협상을 일괄 타결짓기로 합의를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네요. 보니까 $1,200씩의 직접 지원이 임박해지고 이르면 8월 중순부터는 입금받게 될 것으로 또 예고가 돼 있고요. 왜냐면 1차 때 줬던 그 어카운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종료된 연방 실업수당도 $600로 장기 연장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읽기에 몰린 공화당 진영의 전격 양보로 7월 말에 종료된 연방 실업수당이 기존의 주당 $600 그대로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4,500만 세입자들 중에서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30%인 1,400만 명이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연방 차원에서 퇴거 중단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어서 구체적인 지원액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억 배정되는 2차 PPP 프로그램으로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업체들로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음을 보여주면 종업원 급여를 두 번째로 무상 지원받고 융자액 $15만 이하는 탕감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요. 발표가 될 때까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서로 합의를 보고 있다 그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보험사들이요, 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 기간 자동차 보험료를 충분히 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 소송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요, 올스테이트, 가이코, 아메리칸 패밀리 보험 AFI죠. 이런 대형 보험회사의 가입자들이 자동차 보험료 환급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잇따라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져 수많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데도 보험사는 보험료를 충분히 인하하지 않았다면서 보험사가 불공평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올스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이제 스테이트팜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스테이트팜이요, 코로나19로 자택 대피령이 발령된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된 보험료의 25%를 가입자에게 돌려주었거든요. 그리고 올스테이트, 가이코, 아메리칸 패밀리 외에 피소된 보험사는 프로그레시브, 이리, 트래블러스 등입니다. 지난 5월달에 한인타운 북쪽에 위치한 선셋 블루바드의 랄프스 마켓에서 직원들 21명 감염자가 나왔던 그런 뉴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요.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 푸드4레스 직원들 모두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LA 카운티 내 한 마켓에서 나온 감염 수치치고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푸드 폴 레스의 노조는 모에서 크루거 측에 모든 매장 내의 안전수칙 보장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여름 시즌입니다. 여름 시즌이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물놀이가 가장 생각나죠. 물론 지금 한국이나 미 동부 쪽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곳 캘리포니아는 이 여름이 되면은요, 비라는 것은 전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놀이를 찾게 되는데 너츠베리 팜에서 운영하는 너츠속3에서 2020년 시즌은 완전히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